이분은 여러 가지 속설을 다 깼어요. 시험관을 오래 해야 된다 한 번에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정제 상태가 좋으니까 난자도 1등급이 됐어요. 배아도. 그 다음에 내막이 얇은데도 또 됐어요. 이런 몇 가지 속설을 다 깨고 임신을 진행 중인 분도 계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꼭 이 조건이 돼야만 임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설명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할 때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 만한 내용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하는 분들 요즘에 연간 거의 한 20만 건이 넘어요. 이 건수가 이제 30만 건까지 올라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일본도 꽤 많이 하거든요. 이 내용 중에 궁금할 만한 내용들 또 그리고 카페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관하기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할 때 1년 12달이면 12번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동결 이식 주기로 가느냐 아니면 뭐 난소가 얼만큼 자극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9, 10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제가 90년대 개그 중에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난소 반응, 난자의 양, 그리고 좋은 배아가 얼마큼 나왔느냐 이때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번에 시험관하기 막 끝났는데 이번에 임신이 안 됐어요. 신선주기. 바로 해도 될까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동결 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난소를 자극을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동결된 배아가 없어서 신선 주기를 바로 진행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그 전 주기에 난소가 얼마나 많이 자극이 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적되어서 몇 차례의 난소 자극을 거치신 분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뭐 한 주기 정도는 좀 쉬어 가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이제 좀 더 세분화한다면 난소 기능이 좋고 난소가 많이 자란 사람은 다음 달에 바로 해도 될까요, 말까요, 선생님? 동결 주기가 아니라 신선 주기 그렇죠, 얘기하시는 신선주기죠. 거죠. 네. 난포가 너무 많이 자란 경우에는 다음 주기 바로 자극이 과다 자극으로 이어지면 자극이 좀 충분하게 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 달 정도 쉬시는 게 낫고 그냥 적당한 정도의 자극이라고 하면 바로 이어서 하실 수도 있죠. 내 친구 미국에서 왔는데 그 친구는 난자 채취를 이어서 하던데요. 그 친구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또 그때그때 다른 거죠. 네. 사실은 나이가 같아도 난소의 나이, 이제 AMH 수치나 그때 쓴 이제 약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용량으로 약간 자극을 하셨던 분들은 그 바로 다음 주기에 이어서 하실 수도 있고 고용량의 약으로 좀 많이 자극이 들어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쉬셔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미국에서 온 친구라고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그런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출국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너무 오랜 기간을 잡고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암이나 이런 그렇죠. 만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제한된 시간에 저희가 적정량의 어떤 난자나 배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약간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른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자랐으면 한 달 정도는 쉬자. 적게 자랐으면 바로 해도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난자를 채취했는데 난자질이 좀 안 좋았어요. 다음 달에도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오늘의 화두는 그때그때 다르다인 건가요? 네.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똑같은 약으로 계속 자극을 할 때 이 주기에는 난자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똑같은 약을 써도 난자나 아니면 배아의 질이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주기에 뭔가 질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담당 의사가 다른 약을 써본다던가 아니면 용량을 바꿔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한번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해요. 저희도 한번 자극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두 번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도 바꾸고 자극 방식도 바꾸고 또 채취하는 시간도 약간 뒤로 미루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연구실과 얘기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3번 정도는 해봐야 내가 진짜 난자질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본인의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의료진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냥 나는 약간 저용량으로 자극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난자가 나오는구나 아니면 나는 고용량으로 자극을 해야지 좀 더 좋은 난자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본인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을 썼을 때 더 좋은 난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나 병원을 옮기게 되시는 상황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행착오를 적게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이제 케이스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분은 난소 기능이 0.3이에요. 0.3이면 보통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난소 기능 저하를 몇으로 볼까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AMH라는 이 호르몬 수치 1.0 이하일 때를 난저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시험관 가기 전에 나팔관 검사도 면제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정도로 오셔가지고 시험관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난포 딱 하나 자랐거든요. 초음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딱 하나 채취해서 저도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분은 반전이 하나 있어요. 난저 채취하면 이렇게 벗겨놓거든요. 그 다음에 정자 상태를 보는데 정자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난소 기능도 좋고 나이도 있으시지만 정자가 좋으면 반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응원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란이 의외로 1등급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폴스콥이라고 말해서 이 사과로 말하면 사과가 아무데나 찌르면 안 돼요. 머리 꼭대기 있는 데 찌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직접 특수현미경으로 보면서 딱 미세 수정 그거만 딱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아 발달 상태 이 하나가 1등급으로 가는 발달 상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분열이 되게 잘 돼서 1등급까지 가서 얘를 이제 이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장벽이 생겼어요. 여기서 어떤 장벽이 생겼냐면 내막 보이세요, 선생님? 3.2mm. 보통 생각할 때 카페에서도 그렇고 저 내막 얇아서 임신 안 돼요, 막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얼릴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1등급이고 고민이 많이 됐고 배아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이분 또 시간도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막은 보통 몇 mm가 좋을까요, 선생님? 내막은 그래도 최소 7mm 이상은 나와야 되죠. 보장된 정도의 어떤 착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한 뭐 8mm에서 한 11mm 그렇죠. 정도 권장을 이 드리고요. 과학적 근거적으로 확실히 그런데 이 3mm에 이식을 했어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리고 이번에 임신되셨거든요. 네. 이게 올해 얘기예요. 이분은 여러 가지 속소를 다 깼어요. 시험관을 오래 해야 된다 한 번에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정자 상태가 좋으니까 난자도 1등급이 됐어요. 배아도. 그 다음에 내막이 얇은데도 또 됐어요. 이런 몇 가지 속소를 다 깨고 임신을 진행 중인 분들 계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는 꼭 이 조건이 돼야만 임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즘에 이제 춥잖아요. 네. 독감 정말 많거든요. 감기 걸리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약간 가벼운 정도의 감염 증상은 조금 보존적 치료,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다든지 하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열이 나거나 독감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상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열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착상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과정이라도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루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감기나 이런 부분들도 열이 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임신 초기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타이레놀 정도의 약은 그냥 의료진 분이랑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선을 넘는다고 그러죠. 열이 많거나 기침이 너무 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선을 넘게 되면 중단하는 것도 상의를 해볼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에는 수액 한 방이면 잘 치료돼요. 특정 수액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확실히 좋고 독감 있으면 독감약은 임산부도 드실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채취 전에 꼭 해결하시는 걸 권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NSAID라고 진통제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험관 신선 주기를 할 때 이게 계속 먹어도 될까요? 초기에 정말로 뭔가 많이 아파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건데 엔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관 시술을 할 때 그런 배란 상태에 뭔가 이상이 생겨버리면 시술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아무래도 채취나 이런 부분들이 임박한 시점에 최소 한 3, 4일 전부터는 그래도 중단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배아가 좋으면 무조건 착상이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커피 그렇죠. 정말 많이 달고 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축척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먹어도 영향을 받는 시기가 오기 시작해요. 2시에 먹었는데 밤 새게 되고 막 네, 커피는 보통 어떻게 권장을 할까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옆에는 헬스장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운동을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요. 이런 경우에 운동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선생님?